SOS, Signs of Suicide. 한국어로는 자살의 신호. 예방 프로그램인 부모 및 후견인 트레이닝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CPS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은정이며 학부형 지역 담당관으로 MCPS에서 직무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꼭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주제입니다. 자해의 유혹을 느끼는 아이들이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살의 신호와 징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도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미전국 리소스로는 여러분 자녀 및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살 예방 생명 전화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과 위기 문자 번호 Crisis Text Line이 매일 24시간 주 7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몬고메리 카운티 핫라인은 매일 24시간 주 7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핫라인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훈련된 자원 봉사자가 답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학교 정신건강 담당 교직원들에게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 트레이닝은 청소년 자살과 자살 예방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Signs of Suicide, Acknowledge, Care, Tell, 줄임말로는 SOS, ACT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ACT와 대처 능력 구축 방법,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들을 돕기 위한 리소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학부형 보호자는 자녀와 자녀 친구들의 위험 신호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울해지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성격상의 결점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살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강한 심리, 정서적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살은 일시적 문제에 영원한 해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SOS는 학생들에게 자살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들을 찾도록 도움되는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표는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죽음 중 제일 높은 2가지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사고로의 사망이 지난 20년 동안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같은 시기에 청소년의 자살률은 증가하며 미국 전국 중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의 2번째이자 메릴랜드 주에선 사망 원인의 3번째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동차 사고로의 사망률 예방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SOS 자살 신호 프로그램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신뢰하는 성인, 즉 부모, 교사,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큐브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복합적인 여러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건강 문제, 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희망을 잃고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인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울증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 또는 학교의 정신건강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권유합니다. 약물 남용. 우울증을 겪는 많은 청소년은 술과 또는 약물 남용을 함께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술 또는 약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만약 자녀에게 약물 남용 문제가 있다면 꼭 도움을 구합시다. 총기를 접하기. 자살 위기는 단기적인 것입니다. 총기를 접할 수 있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쉽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겨 있지 않은 총기를 집에 보관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집에 총기를 보관하지 않는 것이 자살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총기를 보관한다면 탄약을 넣지 않고 잠근 상태로 보관하며 총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주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이행은 우리 커뮤니티가 자살 예방에 있어 제일 중요한 단계인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SOS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성인에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OS에 관하여 3개의 주요 연구가 있었습니다. 각 연구는 중재 그룹은 프로그램을 받고 통제 그룹은 받지 않는 식의 무작위 통제 디자인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태도는 향상이 되었고 자살 시도 가능성은 낮아짐을 나타내었습니다. SOS, 자살 신호, Signs of Suicide. 이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비디오를 신청하며 서로 토론을 통해 act, acknowledge, care, tell, 인정하고, 케어하고, 말하기를 배워나갑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이 act라는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은 자신 또는 친구에 관해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act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다음을 질문합니다. 친구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친구를 케어하는 마음을 보이는지, 자신들의 염려, 걱정을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염려되는 점들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출석을 기록하는 시간에 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반에서 학생들은 비디오와 토론을 통해 신호들 인식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님도 이런 신호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는 분노, 화, 태도의 큰 변화,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격리 또는 즐기던 활동을 그만두는 일, 절망, 희망을 없어짐, 수면 패턴이 바뀌어짐, 일상생활보다 더 자거나 아니면 덜 자는 등, 술과 약물 복용을 하기 시작함, 견디기 힘든 아픔과 슬픔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요. 이에는 일기 쓰기, 글쓰기, 소셜미디어에 그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SOS 레슨 동안 학생들은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힘과 케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가 걱정이 될 때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연습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SOS 수업은 케어하고 있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문장 몇 가지도 마련하여 가르쳐 줍니다. SOS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걱정, 염려되는 점을 신뢰하는 어른들에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학교 내와 학교 밖의 성인과 어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친구를 위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이를 신뢰하는 성인 또는 어른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강조합니다. SOS 수업을 받은 후 학생은 자신과 또는 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 자신 또는 친구에 관해 염려가 된다면 각 가정 또는 학교에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줍시다. 여러분이 학생 또는 학생 친구에 신뢰하는 성인 또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신 건강에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므로 여러분이 학생과 학생 친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친구를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의 걱정과 염려를 들어주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친구, 부모님과 직접 연락하고 내 자녀가 걱정하는 문제점을 함께 나눕시다. 학교 정신건강 담당 교직원과 또는 학교 행정 담당관에게 연락하여 학생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의 안전이 염려될 경우 911으로 전화합시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실을 잘한 것이라고 옳은 일하고 하긴 안심시켜 줍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도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걱정되는 점을 나눈 전과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도 또한 같은 이유로 협조적인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에 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비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학생의 신호에 관하여 그리고 ACT, 액트로 자살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누군가가 자살을 생각하는 10년 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큐브를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이 우울증 또는 약물 중독을 치료를 받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어른과의 연결을 구축하고 동시에 건강한 대처 능력 기술은 힘든 시기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하여
학생에게 보호 요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COVID-19 때문에 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들은 원격 온라인 학습을 통해 성장을 한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좋아하는 운동, 특별 활동 등 또는 그런 것을 못하여 또는 신뢰하는 어른들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합시다. 아이들이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십시다. 대처 능력, 기술을 아이들이 쌓을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일기 쓰기, 친구 또는 가족과 말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은 감정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중의 일부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0대가 자신의 감정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활동들입니다. 여러분의 10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대처 능력 기술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 보호자로서 여러분은 자녀의 기분 향상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활동 참여를 권장해 주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들 수도 있겠지요. 정신 건강에 관해서는 신체 건강과 달리 자주 대화를 나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정신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 관해 여러분은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숨겨 있어서 자녀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란 또는 당황, 난처하거나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성격상의 결점이 아니라 이는 심각한 정신건강 장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정신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열린 답식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며 기다려주기, 들어주기 등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하고 물어봅시다. 이야기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도록 해주십시다. 10대와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10대 자녀가 가족 회의나 모임을 인도하도록 하고 이야기 주제를 정하도록 합시다. 함께 게임하기, 이는 어려운 주제를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영화나 TV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경우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또한 함께 산책하기, 편안한 분위기는 10대 아이의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빙을 나가기, 어려운 이야기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하면 더 쉽게 나눌 수도 있겠지요. 지속적인 대화 또는 짧게 여러 번에 거쳐 이야기하기. 한 번에 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조금씩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ossignsofsuicide.org/parent로 방문하시고 자녀가 받는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봅시다. 학생 비디오 클립 등이 포함된 이 웹페이지에는 청소년 자살에 관한 정보와 부모님이 자녀
대신 할 수 있는 정신건강 검사 등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무기명 검사는 학부모, 보호자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액트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서 염려되는 신호가 보인다면 액트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acknowledge. 아이에게 보이는 자살 신호를 인지합니다. care. 아이에게 여러분이 care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기, tell. 전문가에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의사, counselor,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핫라인 리소스와 함께 몽고메리 카운티 위기관리센터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에게 365일 24시간 무료 위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은 대면 또는 원격 위기 평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서비스로 제공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은 또한 원격 상담을 통해 제일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앱을 통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메릴랜드라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리소스가 자녀의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카운셀러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및 진로 준비를 육성하고 모니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학교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업과 개인 사회성 개발을 돕습니다. 학교의 심리학자는 학업 성공에 영향을 주는 장벽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협력적 접근을 돕는 심리학과 교육학 두 분야의 훈련을 받은 학교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입니다. 이솔 전환 카운슬러. 이들은 다문화권 팀으로 프리K부터 12학년까지 외국어가 모국어인 영어 학습 학생이 집중된 학교 및 교육부 전체에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부형 지역 담당관 PCC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조성과 강화를 도우며 학교 지도팀, 교사와 직원,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가족의 참여를 높이는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학생 지도 담당관 PPW. 이들은 학교를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학업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식별, 평가, 해결하기 위해 직접 중재, 도움,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지원과 상담 및 중재를 합니다. 정신관계에 관련된 전문적 도움에 관한 정보는 자녀 학교에 연락을 합시다. 부모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인 우리는 아이들을 도우며 모든 학생들이 힘들 때 가서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이룰 수 있겠습니다. SOS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에 연락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마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